곳곳에서 수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영동과 옥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이 사라진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보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속출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용담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한 영동군과 옥천군 지역에서 사흘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상인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영동군의 자랑인 송호 관광지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틀간 차있던 흙탕물이 빠지자 엄청난 토사와 두꺼운 뻘이 드러났습니다. 가게와 주택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건질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다버린 폐집기와 가재 도구가 곳곳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농이고 옷이고 뭐가 막 흙탕물이요, 흙탕물. 여기까지 방에 여기까지. 기름통, 보일러 기름통도 막 넘어져갖고 이리 띵고 저리 둥글고 다 잃었어.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가 부유물을 뒤집어 쓴 채 모두 쓰러졌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 떠내려올 정도로 막대한 흙탕물이 과수원을 휩쓸었습니다. 이달 말 첫 수확을 준비해온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영동과 옥천 지역 181헥타르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 딱 되는 찰나에 하루 아파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큰 걱정이요. 한때 6개 임시시설에 대피했던 이재민 592명 가운데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30가구 49명의 이재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도 참 추운 이런 데다 눕혀놓고 일을 하니까 앞이 참 캄캄해요. 끊어졌던 군도와 지방도 등 21개 도로 대부분이 소통이 제기됐지만 두 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영동군 양산면과 학산면을 잇는 금강 세월교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강수위가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은 옷가지 하나 갖고 나오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강물이 들이닥쳤다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침수와 대청댐 아래 현도면의 피해는 자연재해와는 성격이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나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보상 근거조차 없다는데요. 과연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25개를 모두 열고 초당 2,900톤을 방류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500톤 수준을 유지하다 몇 시간 새 2배가량 끌어올린 겁니다. 이 때문에 영동과 옥천에선 18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와 주택 등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방류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냥 방류를 막 하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지.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니 그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건 인재야. 실제 용담댐은 지난 8일 계획 홍수위를 불과 5cm 남기고 넘치기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급작스런 폭우가 내리자 이 같은 방류를 하게 된 겁니다. 비 오는 게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용담 지역 쪽은. 수위 조절을 하던 중에 다시 또 큰 비를 맞으면서 홍수위 코앞까지 갔었고. 이런 용담댐 방류는 대청댐에도 영향을 줬고 대청댐 방류량은 초당 3,000톤에서 3,500톤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피해가 심했던 하류 주민들은 물이 빠지긴커녕 더 차올라 거의 하천이 돼버린 마을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농가에 지장 없을 정도로 1,500톤이라든지 제 알기로는 그 정도로 20일간 뺐으면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피해는 안 봤을 거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태풍과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정말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또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냐 아니냐는 형식 논리보단 실제 피해를 본 주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몰고 온 장마에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오늘도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본해 곳곳에서 빗속을 뚫고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새벽 예고 없이 찾아온 기습폭우로 뚝 일부가 무너져버린 제천의 용화저수지. 저수지 아래 주택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논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흙더미가 쓸어버린 집에서 빠져나오다 다리가 부러진 김성만 씨는 또다시 찾아온 태풍이 두렵기만 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좀 그래요.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죠. 또다시 붕괴가 우려되면서 이 마을 주민 130여 명은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민 11명이 사흘 동안이나 고립됐던 충주시 소태면 가청마을.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빗속을 뚫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사태로 약해진 집안과 무너진 제방 위로 또다시 태풍이 덮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산에서 그 바위나 사토가 그냥 흘러내리니까 다들 뭐 산 밑에 있는 가옥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현재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 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6명 등 15명, 피해액은 무려 1,363억 원에 이릅니다. 농경지 2,8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각각 30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태풍 장미가 지나가도 중부지방이 계속 장마 전선이 걸리는 데다 현재 6호 태풍 메칼라가 북상 중이어서 비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유례없는 폭우에 도내 곳곳에서 이재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쥐꼬리 재난지원금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현실성 있는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가구의 한적한 농촌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친 겁니다. 몸만 겨우 빠져나온 터라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왜냐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수확기가 됐는데 하나도 건지지를 못하고. 정규영 씨는 벌써 2번째 가게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재난지원금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그러고서 안 그런다고 보상이냐고 뭐 돈 100만 원 줘, 돈 100만 원. 이야, 냉장고 뭐 다 나갔어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전파와 반파가 각각 1,300만 원과 6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월세 보증금 내기도 빠듯한 액수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금액이 턱없이 적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구호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없는 재난 속에 무방비 상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피해가 농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 산정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용담댐 방류로 영동군이 고립됐을 때 천식 어린이에게 드론을 띄워 약을 보내준 소방관의 기지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그 소방관을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8일 영동소방서에서 촬영한 영동군 양산면 일대입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해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돼 어디가 마을 입구인지 제대로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입 자체가 완전히 막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19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살 A군이 영동 할머니 댁에 놀러왔다 천식 증상이 악화됐는데 마을에 고립돼 병원에 가지 못한다며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구급대가 신고 장소로 출동했지만 도로 침수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순간 민원실에 근무하는 박국진 소방장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드론 기술을 익혀둔 박 소방장은 드론에 천식약을 테이프로 붙여 1.2km 떨어진 목표 지점에 보내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요구 조작 머리 위에서 이제 드론을 띄운 거죠. 거기 정지시켜 놓고 이제 드론을 이제 착륙하려고 하는데 내리는데 조종기 영상이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끊기는 영상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신고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날씨가 좋지 않은 데다 거리가 멀어 자칫 개인 장비만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이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고 어린이가 이제 그 약을 받아서 괜찮을 수 있다면은 이제 제 드론은 뭐 드론하고 사람 생명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박 소방장의 기지로 A군의 상태는 호전됐고 물이 빠진 뒤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영동 양강면에서는 침수로 고립된 노부부를 구조대원들이 산을 넘고 접근해 업어서 구조하기도 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소방관들의 헌신이 돋보였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에서 일단 제외된 진천군이 수해가 집중된 4개 읍면만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액 잠정 집계 결과 군 전체로는 지정 요건인 피해액 90억 원에 근소하게 미달했지만 진천, 문백, 2월, 백곡 등 4개 읍면은 지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진천군은 정확한 피해 집계를 위해 전수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주와 제천, 음성군의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피해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되고 그 외의 지역은 피해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2년 일시 상환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2% 고정금리 조건입니다. 충북농협과 농협재단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품은 즉석 밥과 라면, 마스크, 세면도구 등 12개 품목 5만 원 상당으로 구성됐으며 충주와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등 5개 시군 이재민 320가구에 보내졌습니다. 청주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학부모라 밝힌 글쓴이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특목고에서 남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해당 교사가 무기한 병가와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교내 봉사 4시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400여 명이 이번 청원글에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는 26일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도의회는 애초 동상 철거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